2020년은요, 이 잘한 사업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저한테 컨설팅을 받은 어떤 분도 쫄찬히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소비 트렌드 상품을 그냥 보는 것보다는 그러면 언니 한번 믿어볼래? 안녕하세요. 돈 많은 언니입니다. 네, 2021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체크잇아웃. 이런 거 진짜 못해요. 네, 이번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체크잇아웃 포맷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선 표기로는 체크잇아웃입니다. 책 속에 있는 정보들을 제가 조금 꺼내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체크잇아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저 역시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되게 좋은 책들을 만남으로써 제 사업이 확장되고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도움을 조금 드리고자 이런 포맷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한 첫 번째 책은 연초에는 누구나 다 한 번쯤 읽어야 한다는 트렌드 코리아 2021을 준비해 봤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저한테 책과 관련한 리뷰 협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제가 그것들을 유료 광고로 전환해서 진행한 적이 없거든요. 제 컨텐츠와 연관된 책이 아니거나 아니면 제가 이것을 함으로써 돈불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동안 많이 다 이렇게 쳐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 체크잇아웃이라는 포맷에서 소개드리는 책은 광고의 대가로나 그런 것들이 없이 제가 선정한 책들로 이루어질 거고요. 혹시나 만약에 광고 제안이 들어오는 책들 중에서 저의 어떤 취지와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돈불리님께 고지를 하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렌드 코리아 2021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책은 두 가지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20년의 소비 트렌드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021년의 소비 트렌드 전망에 관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다 소개해드리는 거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개인 사업자로서 저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장님들 혹은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초보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만 제가 추려서 조금 간단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에는 라스트 핏 이코노미라는 트렌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라스트 핏 이코노미는 뭐냐면요. 이 라스트 마일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건데, 라스트 마일은 이 사형수가 이제 집행장까지 걸어가는 그 마지막 길을 라스트 마일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라스트 핏은 그 제품의 성능이나 아니면 그 서비스의 기능보다는 소비자들이 그것들을 딱 만나는 시점, 마지막에 만나는 시점에 소비자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소비 트렌드를 조장하는 하나의 핵심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2021년의 소비 트렌드 전망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라스트 빗 이코노미를 2021년에 가지고 올 것인지는 뒤에서 제가 밀접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펜슈머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펜슈머는 뭐냐면요, 그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그 제품의 어떤 주도권을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브랜드 하나를 키워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해에 가장 그 코로나 특수를 받은 그 유튜버 한 명을 뽑자면 아마 핏불리님일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헬스장을 운영하는 트레이너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고 코로나 단계가 격상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는 그 헬스장에서 먹방을 시작한 게 하나의 트리거가 돼서 그 핏불리 채널이 엄청나게 유명해졌는데요. 근데 이 핏불리님께서 쓴 전략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뭐냐면 이분은 그동안 운동만 열심히 하신 분이니까 사실은 평소에 먹는 게 닭가슴살이라든지 단백질 쉐이커라든지 뭐 이런 야채류의 어떤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 단백질, 고단백질의 음식들을 주로 드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치즈볼이라는 고칼로리 음식을 먹었는데 그 컨텐츠를 어떻게 끌고 왔냐면 그 구독자들을 선배님이라고 부르면서 고칼로리 음식의 전도사 역할을 이제 구독자들이 하는 거죠. 선배님들이 어떤 음식이 맛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하자 핏불리님 이것도 먹어보세요. 이거 정말 신세계예요 라고 하면서 막 적극적으로 핏불리의 어떤 컨텐츠에 개입을 하기 시작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을 우리가 구원했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스타를 만들어가는 어떤 트렌드를 제대로 보여준 어떤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는 사실 조금 위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브랜드의 주도권을 소비자가 쥐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위험 요소가 있지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소비자의 어떤 브랜드 충성도
또 높아지고 그리고 또 소비자의 만족도를 같이 끌고 가는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라이크솔도 사실은 가끔씩 그 제작 상품에 대한 의견을 소비자들한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제품들 혹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답변이 달린 제품을 실질적으로 제작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소개함으로써 이 제품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만 활용하시면 소비자 충성도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바로 58세대의 등장입니다. 이 58세대들이 드디어 온라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딱 58년개띠거든요. 보시면 요즘에 유튜버로 원하는 정보를 찾기도 하시고 요새 쇼핑을 모바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이제 부모님 댁에 방문했는데 저희 아빠가 쿠팡에서 트레이닝복 29,900원짜리 1+1 세트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이거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모바일 시장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5060 세대들이 이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아주 빠르게 가속도를 붙여서 주 소비층으로 또 진출하게 된 것이 2020년의 소비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소비 트렌드는요, 바로 편리미엄의 등장입니다. 편리미엄이 뭘까요? 바로 편리한 것이 프리미엄이 된다는 말입니다.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새벽 배송으로 집 앞까지 자고를 나면 배송을 해준다는 거. 따릉이나 아니면 타보슈 같은 공유 전동 킥보드라든지 아니면 공유 자전거 같이 사람들의 편의성을 주는 제품들이 또 2020년의 소비 트렌드 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2020년의 소비 트렌드는요, 코로나19로 좌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그게 사실이죠. 그런데 원래 가야 할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이 아니라 원래 가야 할 곳에 대한 가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붙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21년, 우리가 이제 2021년의 소비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해야지 우리의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겠죠. 총 10가지의 소비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딱 3개만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그 첫 번째는요, 피보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소개를 드리자면요. 피보팅은 사실 그 운동 용어에서 시작된 말인데요. 뭐냐면 그 농구할 때나 핸드볼 할 때 한쪽 다리를 이렇게 고정해 두고 계속 이제 다른 한쪽 다리를 옮겨가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을 피보팅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을 이제 사업 영역에 가져오면서 경제 용어로도 함께 요즘엔 쓰이고 있는데요. 이 피보팅은 전략과 조금 다르게 설명이 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에서 전략이라는 걸 짭니다. 그런데 전략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마케팅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사전 조사도 해야 되고 트렌드 조사도 해야 되고 타겟 조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의 완성도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이 하나의 상품이나 하나의 서비스로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략을 짜는 중에 소비 트렌드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그러면 그동안 들어갔던 비용들이 버리게 되는, 날리게 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기업들도 어떻게 하냐면 이 전략을 짜기 전에 피보팅이라는 걸 먼저 합니다. 피보팅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선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고 시장성을 그냥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시장성이 먹힌다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는 거고, 만약에 시장성이 먹히지 않으면 그거를 빠르게 회수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보팅은요, 여러분, 개인 사업자들도 분명하게 가지고 가셔야 할 액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2020년은요 이 피보팅을 잘한 사업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음식점을 하더라도 자 그래 9시까지는 우리가 음식점을 할 수밖에 없고 손님을 받는 게 불가능해. 그러면 우리는 배달 서비스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배달의 민족에 등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책에 보면은 한 나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나이트가 식료품 그 납품하는 그 곳으로 그 공간을 바꿨다고 해요. 일시적으로. 공간을 피보팅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시킬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타깃을 피보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타깃하고 있는 타깃층은 그대로 두되 다른 아이템을 소개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작년까지는 이 피보팅이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피보팅의 어떤 정의를 잘 모르던 사람인데 지나고 보니 제가 그 피보팅을 참 잘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는 베이비 패브릭으로 라이크솔이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불이 갖는 한계성, 즉 구매 전환 그 주기가 너무 긴 제품이다 보니까 타깃은 그대로 두고 그 타깃에 먹힐 만한 다른 제품들을 피보팅함으로써
어떤 그 매출을 계속해서 확장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21년에 저는 또 어떤 피보팅을 하나요? 네,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제가 식품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타겟층은 그대로 두되 그 타겟층에게 먹힐 만한 식품들을 선별해서 소개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즉, 이 피보팅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앞으로의 어떤 개인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피보팅 할 때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쪽 발은 한 축에 붙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두 발이 다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것은 피보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것들을 헷갈려서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할 브랜드 가치라든지 아니면 그 타겟층들까지 무시하고 아예 전면 새롭게 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은 방향성을 이끌어가는데 많은 또 장애물들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이 한 발은 딱 붙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 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제가 CX 유니버스와 그 다음에 휴먼 터치를 묶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CS가 아니에요. CX입니다. CX는 Customer Experience, 즉 고객의 경험이 중요한 소비 트렌드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실 고객 경험이 되게 많이 제한돼 있잖아요. 왜냐면 외부 활동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나 아니면 상품이 직접 고객들과 만나는 어떤 그런 접점을 찾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온라인 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고객 접점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2020년 소비 트렌드 라스트 핏 이코노미와도 연계가 되는 건데요. 휴먼 터치와도 제가 연관드려서 설명하자면 휴먼 터치는 뭐냐면 지금 우리 코로나 사회가 점점 비대면화되고 그 다음에 모바일과 우리가 연결이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연결보다는 기계와 우리가 연결되는 경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판매자인 내가 어떻게 하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시는 것이 2021년의 새로운 어떤 경영 전략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을 텐데 우리가 고객과 만나는 라스트 핏 혹은 CX를 줄 수 있는 접점은 바로 저는 그때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물건이 소비자들에게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택배 포장을 풀른다든지 아니면 제품을 딱 개봉했을 때 좀 소규모 업장에서는 왜 손편지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객님 뭐 저희 제품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 작은 어떤 캔디 같은 거를 넣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인간적인 면들이 훨씬 더 고객들에게 더 잘 먹힐 것이고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2021년 소비 트렌드의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2021년 소비 트렌드는 바로 N차 신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1차 신상, 2차 신상, 3차 신상 이런 식으로 중고 제품에도 몇 차 신상이라는 단어가 붙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소비의 목적을 소유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유가 아닌 이용의 목적을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또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사실 코로나로 정말 대박을 맞은 대여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에어벌룬 놀이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 안에 에어벌룬으로 이제 아이들 미끄럼틀 같은 거를 설치해 두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저한테 컨설팅을 받은 어떤 분도 이제 중국 알리바바에서 그 에어벌룬 놀이터를 구매해서 그 대여 서비스로 솔찬히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베스트 10 트렌드 상품이 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팁을 드리자면 그런 이제 소비 트렌드 상품을 그냥 보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팔 수 있을지, 어떤 상품을 기획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서 소개하는 10대 트렌드 상품 중에 무선 이어폰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당장 지금 무선 이어폰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팔 수는 있을까요? 무선 이어폰을 꾸미는 액세서리라든지 케이스가 또 따로 있거든요. 제품들을 연계해서 파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돈 많은 언니의 트렌드 코리아 2021 서머리는 여기까지인데요. 만약에 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하시면은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거든요, 매년. 자, 그래서 체크아웃. 제가 또 야심차게 시작한 포맷인 만큼 앞으로 도움되는 책들을 제 기준에서 까다롭게 나름 선정을 해서 또 정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컨텐츠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한번 믿어보자. 안녕.